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독창적인 경제 해석으로 유명한 박경철의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입니다. 박경철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경제와 투자 분야에서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해온 이색적인 인물입니다. 시골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현상을 해석하는 독특한 관점을 개발했으며 현재는 투자 교육가, 경제 칼럼니스트,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잡한 경제 이론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은 박경철이 의사로서의 임상 경험과 투자자로서의 실전 경험을 결합하여 완성한 경제학 입문서이자 부자 되기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딱딱한 경제학 교과서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저자는 진료실에서 만난 다양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경제 원리를 설명하고 의학적 사고방식을 경제 분석에 적용하는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치료라는 의학적 개념을 경제 문제 해결에 접목시킨 점입니다. 박경철은 가난을 하나의 질병으로 부자 되기를 치료 과정으로 비유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경제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복잡한 거시경제 현상을 인체의 생리작용에 비유하여 설명함으로써 경제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박경철은 책의 첫 장에서 자신이 시골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직접 목격한 한국 사회의 경제적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의료 서비스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경제적 면역력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부자들은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경제적 변화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마치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작은 병균에도 쉽게 감염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특히 중산층의 몰락 현상에 주목합니다. 예전에는 안정적이었던 중산층 환자들이 점차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중산층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빚에 허덕이며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교육비 증가, 의료비 부담, 노후 준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를 경제적 만성질환에 비유하며 근본적인 치료 없이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의학을 공부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의사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해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듯이 일반인도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을 의학 용어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심장의 수축과 이완해 인플레이션을 발열해 경기 침체를 우울증에 비유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복잡해 보이는 경제 현상들을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거시경제를 인체의 순환계에 비유합니다. 돈의 흐름을 혈액의 순환에, 중앙은행을 심장에, 시중은행들을 혈관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경제가 건강할 때는 돈이 원활하게 순환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특정 부위에 돈이 몰리거나 부족해져서 경제 전체가 병들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미시경제학에 대해서는 개별 세포의 기능에 비유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을 하나의 세포로 시장을 조직으로 보면서 각각의 건강한 활동이 전체 경제의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경제 데이터를 읽는 방법을 의학적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GDP, 물가지수, 고용률 등의 경제 지표들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처럼 경제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바이털 사인으로 설명합니다. 부자 되기를 질병 치료 과정에 비유하여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가난을 하나의 만성질환으로 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종합적인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처방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듯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현재 경제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개인 재무 진단을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세부 내역, 자산과 부채의 현황,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 위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처방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금연, 금주, 운동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권하듯이 경제적 건강을 위해서는 소비습관과 투자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관찰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비교 분석합니다. 부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세 번째 처방은 예방의학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경제적 문제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비상자금 마련, 보험 가입, 분산 투자 등을 경제적 예방의학의 기본 요소로 제시합니다. 네 번째 처방은 지속적인 치료입니다. 만성질환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듯이 부자 되기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투자를 경제적 면역력을 기르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외부의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듯이 투자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양한 투자 방법들을 의학의 치료법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주식 투자를 수술에, 채권 투자를 약물 치료에, 부동산 투자를 물리치료에 비유합니다. 각각의 치료법이 서로 다른 효과와 부작용을 가지고 있듯이 각 투자 방법도 고유한 특성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종합치료 계획 수립에 비유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치료법을 조합하듯이 투자자도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다양한 투자 방법을 조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의학의 부작용 관리에 비유합니다. 의사가 치료 효과를 얻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듯이 투자자도 수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손실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자 심리를 환자의 심리 상태에 비유합니다. 환자가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치료 효과가 떨어지듯이 투자자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투자 성과도 나빠진다고 분석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인체의 골격계에 비유합니다. 뼈가 몸의 기본 틀을 이루고 다른 장기들을 지지하듯이 부동산은 개인 자산의 기반을 이루며 다른 투자의 토대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뼈가 너무 무거우면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듯이 부동산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면 투자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분석합니다. 이를 부동산 중독증이라고 진단하며 마치 특정 약물에 중독된 환자처럼 부동산 없이는 불안함을 느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을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장점으로는 안정성,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 레버리지 가능성 등을 들고 단점으로는 유동성 부족, 높은 거래 비용, 지역적 리스크 등을 제시합니다. 기업 분석을 환자의 차트를 읽는 것에 비유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병력, 현재 상태,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진단을 내리듯이 투자자도 기업의 과거 실적, 현재 상황, 재무 지표 등을 종합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무제표를 환자의 검사 결과지에 비유합니다. 손익계산서를 혈액 검사 결과로, 재무상태표를 엑스레이 사진으로, 현금 흐름표를 심전도로 설명합니다. 각각의 지표가 기업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기업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를 인간의 생애 주기에 비유합니다. 스타트업을 신생아로, 성장기 기업을 청소년으로, 성숙기 기업을 중년으로, 쇠퇴기 기업을 노년으로 설명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관리 방법이 다르듯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경제 위기를 전염병 창궐에 비유하여 분석합니다. 의사로서 전염병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경제 위기의 전파 과정을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에 비유합니다. 하나의 섹터나 지역에서 시작된 문제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제 위기의 단계를 질병의 진행 과정에 비유합니다. 잠복기, 발병기, 악화기, 회복기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각 단계에서 투자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중환자실 관리에 비유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때 의료진이 집중 관리하듯이 경제 위기 시에는 포트폴리오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후 준비를 만성질환 관리에 비유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처럼 노후 준비도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설명합니다. 노화 과정을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듯이 경제적 능력도 은퇴와 함께 감소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연금 시스템을 의료보험 시스템에 비유합니다. 국민연금을 국민건강보험에, 개인연금을 민간의료보험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공적 시스템의 기본적인 보장과 사적 시스템의 보완적 역할을 의료와 연금 분야에서 동일하게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노후 자금 마련 전략을 단계별로 제시합니다. 20에서 30대에는 성장 치료에 집중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고 40에서 50대에는 안정화 치료로 위험을 줄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며 60대 이후에는 유지 치료로 안전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보존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조건들을 분석합니다.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 의미 있는 활동 등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의사로서 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준비와 건강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노후 대비가 된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의약품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각각의 금융 상품이 서로 다른 효과와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금과 적금을 기본적인 비타민제에 비유합니다. 필수적이지만 극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본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안전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의 기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박경철은 이 책을 통해 의학적 사고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경제 현상들을 우리 몸의 생리작용과 질병, 치료 과정에 비유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난을 질병으로 부자 되기를 치료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매우 혁신적이며 실용적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듯이 개인의 경제적 문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책은 경제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일반인들도 경제를 이해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훌륭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투자 정보이며 전문적인 투자기관이나 투자자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투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투자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